자, 보겠습니다. 일단 5월 17일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 많은 종목이 나왔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시장 주도주는 없어요. 응? YG엔터, SM, JYP엔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사실 거래대금이 최상위의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거래가 더 터지고 변동성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나 HLB 같은 경우도 조금 아직은 모자르죠.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가 3.85% 반등인데 테슬라의 반등 탄력이 월등히 커져서 2차 전지의 변동성이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거래대금도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 성우하이텍 이런 쪽 탄력이 있죠. 오히려 자동차 쪽의 흐름이 더 월등히 강해진다면 그것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성우하이텍 1.2만짜리 종목 빼고 장 막판에 HLB가 보도자료 나오면서 터졌고, 그리고 이렇게 엔터주들이 터졌고, 근데 엔터주들 중에서 이제 SM이 전거래일에 4% 뜨고 7%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3% 뜨고 9%까지 일단 올라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YG엔터의 위주로 설정을 해서 봤는데 요거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재차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닌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집 계산기 활용 방법이 일반 공시 내용에 없나요? 저희가 여기 있다. 매집 계산기 활용법이 있어요. 공지 내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번째 방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질 예. 생방송 시작인가요? 예. 오래간만에 생방송. 양치기 소년 생방송 합니다 하고 이제 녹화 방송 올려드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오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금요일 날은 진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 디스크인 건지 뭔지 하여간에 손이 좀, 손가락 끝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준에 이제 바이오니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원고 기준에서는 일단 이게 이제 원고고요. 그리고 원고를 최종적으로 만진 거는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바이오니아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른 거 짧게 마무리할 종목군들 위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 검색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하이브 볼까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 5월 17일 날 29만 1,500원? 29만 1,500원? 30만 원을 넘겼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 5종목이 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엔터주들 4종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엔터주들 4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오늘 엔터주들이 다 떴단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어제도 떴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여기서 무엇을 살 것이냐의 기준에 첫 번째, 시가총액을 먼저 놓고 보세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놓고 보세요. 거래대금을 먼저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거래대금을 만약에 이제 먼저 놓고 본다면 거래대금 1위가 누구예요? YG엔터입니다. 죄송합니다. JYP엔터입니다. 그죠? JYP엔터가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993억. 시가총액은 4조.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하이브는 어때요? 하이브의 기준은 669
669억입니다. 12조짜리가 669억.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변동성 매매, 지금 종목 검색해서 뜬 거에 대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하이브보다는 JYP가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니아는 별도니까, 엔터주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SN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대금이 680억이잖아요. 그러면 Y젠터보다는 거래대금 작은 거죠. 그죠? 시가총액은 Y젠터보다 큰데. 그러면 JYP와 Y젠터 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그러면 4조짜리가 1000억 터진 거하고 1조 6500억짜리가 740억 터진 거하고 어느 쪽이 변동성이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뭐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1조 6천억짜리에 740억을 받습니다. Y젠터를 오늘의 공략주로 설정을 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JYP 엔터나 SN 같은 경우에 Y젠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021년 5월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거의 뭐 20-30%의 매집. SN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분쟁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더 많은 매집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Y젠트는 오너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수급이 꼬여졌었단 말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확 꼬였죠. 근데 이제 올해 다시금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게 1월 18일부터입니다. 1월 18일 이후에 17%, 그리고 3월 8일 이후에도 12%. 근데 그게 이제 최근까지 점진적인 매집, 점진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이제 지난 11일 시간의 거래와 12일의 변동성,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동성에 접근을 했고 YG엔터까지. 그리고 하이브의 경우는 20만 원에서부터 어찌됐건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포착이 돼서 나왔어요. 20만 원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29만 원 이렇게만 뭐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 전일 4%에서 7%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3에서 9%의 흐름이 나온 거죠. 전일 기준에 이제 4에서 7%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16일 날 107,400원, 그리고 나서 7.71%, 그리고 오늘 기준에 113,400원에서부터 9%니까 대략적으로 5% 올라오면 11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나요? 그럼 11만 9천 원대면은 전일 맨 처음 포착된 11만 7,400원 대비해서는 얼마? 10%. 어제 포착하고 오늘 기준에 10%. 다만 SM의 경우는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가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눌리면서 좀 마감이 됐죠. 개장초 기준에서는 뭐 충분하게 공략이 가능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Y젠터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뒷부분에 이제 Y젠터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터주들 기준에 SM 그리고 하이브 설명을 드린 거고요. SM은 이미 2월 13일 날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81%에 정리하신 요 계좌를 올려주셨고 그때가 11만 8천 원이에요. 우리가 차익 실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차익 실현 재편입하고 단기 변동성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수급이 원체 뛰어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4만 7천 원에 전량 매도하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급격히 조정이 나와서 9만 원까지. 오래간만에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가, 목이 뭐 지금 감당이 안 되네요. 목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5월 17일 기준에 우리 이제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도 뭐 SM부터 해서 이제 DBI텍, Y젠터 전부 다. 그리고 Y젠터도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잘라내고 뒷부분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종목군들의 설명이 기니까 별도로 이제 또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JYP 쪽도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JYP는 이제 어제 기준에서 또 설정을 잡아드린 부분이 있죠. JYP. 자, JYP가 이제 수요일 기준에서도 2%에서 이제 뭐 4% 다소 이제 제한적인 범위에서 신호가 나온 저점이 아닙니다. 신호가 나온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어제도 이제 JYP는 갭 상승 이후에 눌리고 그리고 21%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일 기준에 JYP 보십시오.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갭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107,600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 16일의 기준이네요. 16일의 기준에 107,600원에 포착이 되고 108,000원 초반에서 편입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 확장. 그래서 SM과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뭐 10% 이상 훌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까지만 뭐 11만 5천 원이니까요. 오늘 12만 원대 넘어가지 않았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 이상, 어제 편입하고 오늘 기준까지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된 거고, 여기도 실적입니다. Y젠터도 실적, 여기도 실적, 전부 실적. 그리고 거래는 더 터져야 돼. 월등하게 더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11만 8,800원 2.95%, 거기서부터 쭉쭉 뻗어 올라왔으니까 12만 원 훌쩍 넘겼네요. 10만 8천 원부터 뭐 12만 원, 12만 원 안 되나? 4.5점, 12만 원 넘겼네요. 그죠? 그래서 10% 이상의 Y젠터도 수익 발생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JYP죠. Y젠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일단 어찌됐든 모든 엔터주들의 기준이 PER, PBR이 이래요.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도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저평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때 2차전지 기준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차전지는 저평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의 기준에서도 일단 시장에 수급이 집중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터주들의 경우에도 얘를 저평가라고 인식을 잡으면 마지막 끝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냉정하게, 가장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늦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 정중앙 선생님, 옥돌종 선생님, 라벤더 선생님 뭐 다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Y젠터는 그나마 또 PER이 하단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주가의 흐름도 Y젠터처럼 오너 리스크 때문에 눌려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그랬는지 PBR, PER도 좀 상당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변동이 다소 제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JYP든 Y젠터든 일단은 그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와줬는데 계속 강조를 드려요. 저평가는 일단 아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의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러면 뭐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시는 게 옳고 그 수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엔터주들만큼 단기적인 매직 강도가 확대되어 있는 쪽은 제한적이에요. 특히 지금은 JYP를 설명하지만 YG엔터 같은 경우가 뭐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 기준에서 이제 추세 상단을 돌파했는데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의 올해가 아니라 21년 5월 이후에 저 누적 수급이 30%에 달합니다. 30%.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오버슈팅이 나온 게 지금 제대로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새로운 확장 추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확장 범위가 거래만 수반된다면 확대될 수 있다. 더 확대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의 밑에 하단에 수급하고 거래량을 박스를 쳐드렸는데 뭐 수급에 당연히 들어왔고 거래량 부분이 월봉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말까지는 터지겠죠 더. 근데 이 거래량만 갖고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월등하죠. 거래대금이 월등하기 때문에 캔들 패턴 상승 형태 확인형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지지가 형성이 또 되고 그러고 나서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JYP 같은 경우 이제 푸른 희망 선생님 또 가우디정 선생님 그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가우디정 선생님께서도 이제 무료방에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교육방으로 옮겨 오셨어요. 교육 단타방.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교육 단타방입니다.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출시 기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이 종목 검색기를 바탕으로 수익도 잡아내시고 그리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이제 1개월을 더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추가 기간 그리고 종목 검색기 무료 사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됐는데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이런 엔터주들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결론은 HLB도 장 막판에 터져 나오고요. 또 결론은 성우 하이텍의 기준도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검색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기준에 활용도를 좀 높이셔서 잠시만요. 활용도를 더 높이셔서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은 뭐 그러면은 뭐 충분한 수익 범위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39,400원에 포착이 됐어요. 13.54. 그러니까 여기서 포착을 하셨다면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까지 다 단행이 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윤정두가 혼나야 돼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38,150원부터 보도자료 나오고 변동성이 확정이 됐고 41,100원 찍고 41,900원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00원 정도 3,800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딱 10% 변동이 나온 건데 거기에 이제 고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그 기준을 윤정두가 자 떴죠. 2시 넘어서 떴습니다. 움직입니다.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HLB가 터져 나오는데 이걸 왜 매매를 못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용 1%의 문자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4250원이 15%대 마지막 15%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대 폭은 15.99%, 15%대까지만 따라 붙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로 15% 이상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으면 다행스러웠는데 하필이면 꺾여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게 해서 뒷자락에 15% 이상 따라 붙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손절의 기준이 되신 거고. 다만 이제 내일 기준에 HLB의 거래대금이 막판에 뭐 터진 것만 가지고도 최상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뭐 이슈 범위이고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당장의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8일의 기준에 거래가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변동성을 더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기준 거래량을 17일 날 장 막판 2시 넘어서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 부분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의 기준이 터져야만 변동성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릴게요. 새벽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는데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명신산업도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좀 일부 추반됐는데 순위에 들어오지 못해요.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오늘 기준으로 1,500억을 넘겨야 겨우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방금 내일장 공략주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방송국의 종목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명신산업이 들어간 거니까. 현대차도 넣어놨죠. 오히려 2차 전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뺐단 말이에요. 예? 거래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실린지 보고 또 내일 기준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4% 수준의 반등 탄력이니까 2차 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 거래대금 터지면서로 나오면 개장 전에 혹은 뭐 장중에 또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HLB를 1000만 주를 그리고 Y젠터는 300만 주를 명신산업은 700만 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는 저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추세매매 또 주력주로서의 중기매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편입 설정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진입 이후에 탈퇴까지 38,000원대 진입 그리고 탈퇴 기준은 얼마로 나오죠? 탈퇴 기준이 4650원. 그렇게 해서 38,000원대 대비 2,000원 정도니까 그래 봐야 뭐 수수료 빼고 한 5%대 수준 정도에 빠르게 따라붙었다면 그 정도 수준의 수익을 장 막판에 발생시킬 수 있었던 종목이다. HLB. 보도자료 이슈 부분이니까 FTA에 이제 뭐 승인 신청인가요? 하여간에 그 부분이 당장에 회사의 펀더멘털을 바꾸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뭐 검증해 보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최소 700만 주, 그러니까 3천억 이상, 그리고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그거만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LB까지 오늘 이제 포착된 종목의 기준인 거고요. 또 총 7개 종목을 이렇게 꼽아갖고 나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올라와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종목 검색기에 이제 그 시간별로 떠 있는 게 특히 이제 오후장에는 엔터주들도 다 빠져나가고 Y젠터 그리고 바이오니아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성우하이텍 이렇게 유일하게 이 종목군들이 형성이 됐었죠. 결론은 이렇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5월 10일 날 9,550원 요 기준 대비하면 이제 10% 이상의
변동성 수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11일 날 뭐 1080원 계속 포착해야 되죠. 거래가 뭐 빵빵하게 터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일 날 16%, 그리고 17일 날 같은 경우도 20%인가요? 어쨌건 1620원, 그리고 나서 1930원. 20%가 안 되나?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요거는 이제 17일 16%. 오케이. 그렇게 해서 16% 기준 뭐 11,000원 수준 정도 되려나요? 예. 그 흐름 속에 이제 푸른희망 선생님의 수익, 예.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의 수익. 푸른희망 선생님께서는 장중에 VI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장중에 이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또 오전장에는 엔터주들이 우르르 네 종목 다 나오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설정을 잡아간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와이젠터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있어요. 그 두 종목의 전략 부분, 그 전략 부분들을 또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그 내일장에도 두 종목 다 설정을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무게감 두십시오. 그리고 종목 검색기의 기준은 이렇게 탈퇴 신호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자동 매매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어떻게든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수익을 목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있어요? 바로 연락하시면 될 거예요.